왕이 직접 발탁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아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의 뜻을 받아 나라를 바꾸려 했죠. 그런데 그 왕이 직접 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중종과 조광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고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기묘한 군신 관계 중 하나인 중종과 조광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506년 박원종과 성희안 등이 폭군 연산군을 폐위하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 11대 왕 중종입니다. 그런데 진성대군은 반정 당일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연산군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강제로 왕이 된 셈이었죠. 그러니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종은 즉위 초에 반정 공신들 눈치 보기 바빴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시오, 그게 좋겠소였어요. 제대로 된 제왕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얼떨결에 왕이 된 중종은 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조광조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중종 제위 10년째인 1515년 충격적인 상소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수장급 관리들을 전부 교체하라는 거였어요. 사헌부는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 사간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의 윗사람들을 전부 갈아치우자는 주장이었으니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상소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급제한 지 겨우 3개월 된 말단 관리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고시 합격하고 첫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이 첫 출근 몇 달 만에 감사원장 이하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린 겁니다. 보통은 그냥 철없는 청년의 객기로 끝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조정 일부에서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훈구 세력 눈치만 보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상소는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고 더 놀라운 건 중종이 실제로 이 상소에 따라 두 기관의 수장들을 싹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중종은 소심했지만 속으로는 공신 세력들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들 눈치나 보는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리가 정확히 그 부분을 건드렸던 거죠. 이 청년 관리의 이름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항맥을 따라가면 흥미롭습니다. 성종 시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처음 조정에 끌어들인 인물이 김종직이었는데 김종직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 김갱필이었어요. 그리고 조광조는 바로 이 김갱필의 수제자였습니다. 정통 살인파의 계보를 이은 인물이었던 거죠. 조광조는 스승 김갱필을 상당히 따랐는데 김갱필은 1504년 갑자사화 때 사사됩니다. 스승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조광조에게 이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는 거침없이 직선적인 성격이었어요. 소신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중종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 대비가 중종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소 사건 이후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빠르게 깊어졌고 조광조의 승진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상소 당시 정구품이었던 조광조는 3년 뒤인 1518년에 정삼품이 됐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종이품 대사원에 임명됐습니다. 대사원이 뭐냐고요? 사헌부의 수장입니다. 3년 전 자기 제안으로 물갈이 된 그 기관의 1인자가 된 거예요. 중종은 예전엔 신하들에게 경들 뜻대로 하시오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광조 말이 옳다를 가장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조광조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의 목표는 조선을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교 사회로 만드는 거였어요. 먼저 소학과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소학은 유교 윤리의 기초를 담은 교재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을 어른들 스스로도 실천하면 나라의 기강이 선다는 논리였어요. 중종은 여기에 감동해서 사대부들에게 소학을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향약은 지방 마을 단위의 자치규약인데 이걸 전국에 보급하면서 유교적 생활 문화를 지방까지 확산시켰죠. 조광조의 명성은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유생들과 젊은 관리들 사이에서 특히 뜨거웠습니다. 한 세대 전 김종직 분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여기에 더해 조광조는 혈량과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혈량과는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예요. 혈량과가 실시되면 조광조를 지지하는 지방 사림 세력이 대거 조정에 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에 훈구 세력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훈구 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광조 편을 들었어요. 혈량과는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 처음으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기는 소격서 폐지 문제였어요. 소격서는 왕실에서 주관하는 도교 의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토착 신앙 기반의 도교 행사는 국가의 중요 의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광조와 살인파는 성리학 이외의 것은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소격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중종은 여기서 처음으로 조광조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역대 선왕들도 소격서를 폐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조광조를 따르는 젊은 관리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했고 성균관 유생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중종은 억지로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종은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조광조가 원하면 결국 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게 처음으로 중종을 찝찝하게 만들었죠. 그 찝찝함이 폭발로 이어진 건 위훈삭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519년 살인파 관리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제안을 올렸어요. 중종 반정 이후 공신으로 임명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올려 공신 혜택을 받아먹는 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 가짜 공신들의 훈작을 삭제하자는 제안이었죠. 조광조가 여기에 지지를 선언했고 실제로 위훈을 받은 훈구파 상당수가 이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건 중종이었습니다. 농공 행상을 수정하는 건 중종 입장에서 자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구파들조차 위훈받은 자들이 문제라며 조광조 편을 들었어요. 결국 중종은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격서 폐지에 이어 위훈 삭제까지 중종은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조광조가 원하면 자신이 반대해도 결국 되고야 만다는 것을요. 그것은 왕에게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권, 심정, 홍경주 같은 보수 성향의 대신들이 갑자기 중종과 개인 면담하는 빈도가 늘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실록에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보수파 대신들이 나뭇잎을 들고 중종 앞에 나타났어요. 입 위에 벌레가 갉아먹은 모양이 글자처럼 보였는데 거기 새겨진 글자가 주초위왕, 주초위왕이었다는 겁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 조조가 되니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라며 조광조가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죠.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글자 모양으로 갉아먹게 만든 위조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1519년 음력 12월 15일 중종은 비밀리에 왕실 비서실 직원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이 조광조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남권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경복궁 북문에 집결하라고 명했어요. 위훈 삭제가 이루어진 지 불과 4일 만에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전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조광조는 옥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면회온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부탁을 남기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만취 상태 때문에 다음날 신문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어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중종이 직접 처형을 입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훈구파들조차 이번엔 반대했어요. 연산군 시절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경험한 그들이 극형보다는 유배로 마무리하자고 했죠. 결국 12월 16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관리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배가 시작된 지 한 달 뒤 중종이 다시 조광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처형을 주장하면서요. 훈구파들이 또 반대했지만 중종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1519년 음력 12월 전라도 능주 유배지에서였습니다. 중종이 직접 발탁해 조선개혁의 중심에 세운 조광조가 중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죽은 거죠. 조광조의 나이 38세였습니다.
조광조와 함께했던 살인파 핵심 인물들인 김정, 기준, 한충 등도 모두 유배 또는 처형됐습니다. 조광조 주변 인물 20여 명이 중형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들은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벌을 받았어요.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그렇다면 중종은 왜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조광조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걸까요? 훈구파의 모함 때문이었을까요? 주초위왕의 조작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아마 훨씬 단순했을 겁니다. 조광조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소격서 폐지 때도 위훈 삭제 때도 중종이 싫다고 해도 결국 조광조가 원하면 관철됐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순간 훈구파의 귀띔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중종이 이미 갖고 있던 불안에 불을 지른 겁니다. 조광조는 개혁을 원했지만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말은 사약이었습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왕이 원해서 함께 시작한 개혁이었는데 왕이 두려워서 끝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너무 강해지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는 것, 그게 권력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